네, 갈수록 빚 갚기가 버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 전반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네. 빚이 있어도 벌이가 좀 괜찮으면 사정이 나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벌어야지 좀 빚도 갚고 그러는데 이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 가계 신용 증가율이 7분기 연속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게 곧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이 3분기 가계 신용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고요. 또 내일 발표되는 3분기 가계소득도 극적인 증가율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벌어서 뭐 대출 갚는 것뿐만 아니라 뭐 먹고 생활비도 써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사실 물가 상황이 예사롭진 않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3개월 만에 2%대로 올라섰는데요. 이 빚 갚고 남는 돈은 점점 줄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삶이 예전보다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. 그리고 가계빚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집값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6%를 기록했는데요. 이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 그만큼 집값 거품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.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이 먹고 쓰는 것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겠군요. 빚 부담에 뭐 기본 생활비까지 들면 뭐 따로 소비할 여력은 없어지겠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. 네. 오는 30일 있을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.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쓸 돈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기업 역시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 고용을 꺼린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가게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귀결됩니다.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.1%포인트로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그만큼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투자나 고용 이렇게 다른 지표들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소비까지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